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27일 목요일 아침 9시 55분입니다. 미국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AI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빅테크 종목들이 상승했기 때문에 양대지수가 상승 마감한 겁니다. 하지만 평상시처럼 소외는 계속됐습니다. 못 가는 친구들의 소외, AI가 아닌 친구들의 부진은 계속됐습니다. 러셀 지수 하락 마감한 거 보이시죠? 그리고 유럽 증시도 소외되는 친구들 중에 하나인데 얘네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뭐 평상시에 막 쏠림과 소외가 강하게 나타나서 막 AI 많이 오르고 또 막 소외된 친구들 많이 빠지고 이런 일들이 좀 나타났었다면은 어젯밤은 막 그렇게 소외가 심하진 않았습니다. 오르는 친구들 찔끔 오르고 떨어지는 친구들 찔끔 떨어지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뭔가 조금 전반적으로 약간 좀 차분한 뭐 그런 하루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이 막 AI가 신나하지도 않고 비교적 좀 차분했었는데 어쨌든 쏠림은 지속되는 가운데 좀 비교적 차분했었는데요. 시장에 이 비교적 뜨끈했던 온도를 다소 좀 차분하게 가라앉힌 재료가 있긴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를 뭐 재료, 특별한 이슈라고 뭐 이야기하긴 좀 멀한데 이 엔화가 어젯밤에 이유 없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좀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차분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무슨 악재, 무슨 호재가 딱 등장한 건 아니고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엔화가 급등했는데 엔화가 급등한 점이 금융시장의 여러 자산들의 움직임을 좀 불리하게 만들었다, 움직임을. 그래서 좀 분위기가 차분했다라고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환율 차트를 좀 보자면 이런 모습입니다. 엔화가 160을 어젯밤에 넘어섰습니다. 시원하게 넘어섰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엔화가 160을 넘어선 건 아니에요. 그냥 기술적인 이유에 의해서 넘어간 겁니다. 잘 올라가고 있었고 중요한 저항 매물 소화 잘했고 그러니까 다시 급등을 한 거죠. 그리고 거리낄 게 있습니까? 어차피 일본 외환 당국이 개입 못한다는 거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 됐고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고 말씀드렸죠. 지난번 이 자리에서 일본 외환 당국이 뭐 80 몇 조 원, 한국 돈으로 80 몇 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서 외환 시장에 개입을 했던 자리였는데 이 자리 돌파한착하니까 올라가는 거 문제 없죠. 기술적으로도 문제 없단 말입니다. 하여튼 이런 점들 잘 봐야 돼요. 지금 한국도 원달러 환율 1,400원 부근을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자리가 여차저차해서 뚫리면 일본 꼴 난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점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되겠고 하여튼 특별한 이유 없는데 엔화가 급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연쇄 반응을 미쳐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좀 차분했다, 조금 좀 좋진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화가 이렇게 올라가니까요, 또 일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제 밤에 그 칸다 마사토 일본 재무관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 구두 개입을 한 겁니다. 야, 우리 환율 이렇게 내버려 두진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구두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BOJ가 외환시장에 개입할 모양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개입주의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본이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려면 외환보유고를 사용해야 되는데 외환보유고의 대부분은 미국 국채를 갖고 있죠. 그래서 만약 BOJ가 시장에 개입한다면 미국 국채를 팔아먹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투자자들이 한 겁니다. 미국 국채를 팔아먹으면 미국 금리가 오르겠네 라는 생각으로 사람들 생각이 이어졌고요. 그 때문에 또 금리가 올랐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좀 볼게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어젯밤에 크게 움직였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달러도 올라갔습니다. 그죠? 달러가 많이 올랐어요. 엔화가 급등했으니까 그에 대한 영향으로 이제 달러가 급등을 한 겁니다. 달러 인덱스가요. 그죠? 이 미국 경제가 뭐 좋아서 이게 뭐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이제 다른 요인으로 오른 겁니다. 유럽과 일본이 유럽과 미국이 어쩌어쩌 하기 때문에 달러가 오르는 겁니다. 지금 달러가 오르는 건요. 미국이 좋아서 달러가 오른다라는 개념보다는 다른 친구들이 안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해진다 이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달러가 오르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는 움직임이 조금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조금 좀 그다지 뭐 좋진 않았죠. 조금 좀 침울하긴 했죠. 그래도 물론 IT 빅테크는 계속해서 잘 올랐지만요.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금융시장이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참고로 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이거는 엔화의 움직임에 따른 그런 영향이지 금리가 올랐으니까 금리나 기대감이 감소한 거야 그렇게 연결시키시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뭐 금리나 기대감은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투자자들은 연내 2회 금리나 기대감을 아직까지도 가지고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금리나 기대감하고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 약간 구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엔화가 움직이면서 갑작스럽게 엔화가 움직이면서 비교적 시장에 좀 따뜻했던 분위기를 조금 차분하게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가 마감하고 나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중요하다라 말씀드렸는데, 마이크론은 실적 발표를 했죠.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가이던스가 안 좋다 뭐 그러면서 마이크론이 시간 내에서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한 6% 정도 빠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지금은 안 좋죠. 마이크론이 분위기가 안 좋다. 마이크론은 한편으로는 AI, 뭐 빅테크 이런 쪽에 좀 연관이 되는 주도주 섹터인데요. AI 친구들의 좀 부정적인 인식으로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아시아 증시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을 AI와 AI가 아닌 나머지 친구들. AI 쪽은 지금 보시면 마이크론 실적 때문에 안 좋고, 또 그리고 이쪽은 소외됐던 친구들은 엔화 약세, 달러 강세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시아 증시는 현재 양사대기를 맞고 있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다만 이게 이제 아직까지 마이크론 실적이 이렇게 나와서 AI나 이런 친구들이 조금 부진해지긴 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아직 이제 엔비디아는 완전 죽었고, 이제 마이크론은 끝장났고, 뭐 아직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밤에까지 좀 봐야 되는, 오늘 밤 미국 증시의 반응을 좀 보긴 봐야 되는데, 어쨌든 아직 AI의 거대한 상승 추세 자체가 죽고 그런 건 아니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AI는 상승 추세가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얘가 추세적으로 쓰러지는 거를 보려면은 굉장히 오랜 확인과 어떤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마이크론의 그런 부진한 움직임들은 AI가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더 깊어질 수도 있어라는 그런 우려를 좀 낳게는 합니다. 일단 이번 주에 AI 친구들이 여기저기 좀 안 좋은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긴 합니다. 일단 그죠? 젠슨 황, 엔비디아 황 사장님이 주식을 팔았다 그러죠. 그죠? 이런 점이 일단 제 생각엔 좀 큰 악재인 것 같긴 하고요. 잠재적으로 좀 잠재적으로 좀 큰 악재인 것 같긴 하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마이크론의 반응이 안 좋은 점도 조금 좀 부담이고요. 뭐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는 하진 않았었지만은 유로존에서 계속해서 뭐 애플을 규제를 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IT 빅테크 종목들은 일단 이번 주 들어서 좀 안 좋은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AI와 빅테크 나스닥은 추세적으로 죽을 거야 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좀 조정이 조금 더 깊어질 수 있어. 뭐 이 정도 잔잔한 불안감 정도는 충분히 자극할 만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제한적으로 봐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거인이 움직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입니다. 지금 AI가 엄청난 거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뭐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도 있어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 저가 배송을 시작한다라고 하면서 알리, 테무를 견제하는 그런 듯한 움직임, 이런 것 때문에 아마존은 어젯밤에 또 좋은 모습 보이기도 하거든요. 아마존이 3% 가까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 시장 자체는 전반적으로 일단 분위기는 좋긴 한 겁니다. 그리고 페덱스 이런 것도 실적이 좋게 나와서 어젯밤 분위기는 그렇게 썩 나쁘진 않았네요, 그죠? 전기차 쪽에서도 리비안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좋은 소식이 있어서 급등하기도 하고, 폭스바겐이 투자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런가? 하여튼 여전히 시장 분위기 아직까지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전반적인 어떤 그 시장의 훈훈한 온기, 이런 거는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전반적인 온기. 다만 이제 지금 현재는 달러 강세와 또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조정이 좀 나올 수 있겠다,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요, 제가 아침에 녹화하고 있는 지금 10시 4분 지금 이 시간 현재는 다소 조정이 좀 진행되는 거 아니야? 라는 약한 불안감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내용들 좀 말씀드려봤고, 그래서 이제 실제 언론사 기사들을 보면 보시다시피 이 좋은 내용에만 아직까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마존 시총이 2조 달러를 넘었다라고 하면서 나스닥이 올랐다, 이런 걸 좋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근데 이제 시티에서는 미국 증시가 이번 여름에 좀 조정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분위기가 엔화가 급등하면서 또 그리고 마이크론이 급락하면서 지금 뭔가 안 좋은 내용들이 조금씩 분위기가 조금씩 조정 쪽으로 좀 쏠려가는 느낌이 좀 있긴 있습니다. 전반적인 큰 분위기는 좋은데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만한 그런 분위기가 조금씩 조성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눈에 띄게 막 조정이 나타난다, 아직까지 그건 아닙니다. 그죠? 지금 현 시간부로는요.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오늘 밤 미국장 움직임 이런 거 보고, 야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이 나오나 보다, 아니면 그래도 또 오르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뭔가 결정이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강하고, 야 이제 조정이 좀 나오는 게 아니야 라는 그런 불안감 정도가 살짝 깔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뭐 내용들 보시면 미국 국채가 낙폭 확대 뭐 이런 소식들도 좀 보이고 있고요. 뭐 그죠? 리비안, 폭스바겐의 50억 불 투자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런 내용들 나오고 있고요. 달러화 강세, 대부분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뭐 약간 조정을 암시하는 그런 기사들이 좀 나와 있다고요. 상실 두려움에 시장 경고음 무시하는 S&P가 올여름에 10%가량 빠질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내용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시장은 낙관적인 이제 재무부의 5년 입찰, 재무부의 5년물 채권 입찰이 있었는데 수요가 견고했다, 잘 진행됐다, 이런 내용들이 있긴 있습니다. 참 참고적으로 우리가 참 주목해야 될 소식이 있긴 있는데, 영래포가 6일 연속 증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분기말 분위기라고 써 있는데요. 이 영래포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시중의 유동성이 좀 빨린다라는 겁니다. 그죠? 영래포가 증가한다, 영래포 RRP가 증가한다라는 거는 다른데 어딘가에서 돈이 들어와 갖고 RRP가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데 어디겠습니까? 시중에서 돈이 RRP로, 연준 내부로 빨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측면을 보면, 또 이런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 유동성이 지금 살짝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라도 뭐 미국 증시가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좀 보셔야 되겠고, 근데 일단은 뭐 그게 그렇게 뭐 심각하고 막 그러진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영래포 잔고 금액을 지금 일단 뉴스 내용으로 보면은 막 그렇게 막 많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전날에 비해서 239억 달러 늘어났다고 하는데, 물론 이게 적은 건 아니죠. 전날에 비해서 239억 달러가 늘어났다라고 한다면 적게 늘어난 건 아닌데, 조금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이게 막 다시 막 추세적으로 막 올라가는 일단 그런 움직임은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뭐 가벼운 시장의 부담 요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뭐 그럴 일은 잘 없겠지만, 영래포가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올라가면은 시장에 그런 건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지금 일단 찔끔 단기적으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이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참 요런 소식까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 조정 나올 만한 그런 요소들, RRP 잔고 상승, 또 그리고 달러 강세, 또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조정의 재료로서 이렇게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어젯밤 전반적인 내용들을 봤습니다. 나스닥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특별히 뭐 들을 이야기는 없는데, 하여튼 오늘 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론 실적 때문에, 마이크론이 급락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간 외에서 한 나스닥이 0.5%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죠? 이 정도 빠진다라고 해도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이렇게 박스권인데, 여기를 뭐 붕괴시키거나 돌파한착하거나 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여기서 놀아봐야 지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 밤에 약간 분수령이 될 거예요. 오늘 밤이 그러니까 그거죠. 오늘 밤이 어떤 오늘 밤 혹은 뭐 제 생각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금요일날 아침에 미국 대선 토론회 있고요. 금요일날 저녁에 미국 물가지표 발표까지 있거든요. 이런 이벤트들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목요일 금요일 사이에 이제 미국 증시가 좀 가격 조정이 좀 크게 가느냐, 아니면 이제 계속해서 버티느냐, 뭐 더 올라갈 거냐, 그런 거가 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떤 분기점에 거의 다 와가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현재 S&P도 그렇죠. 5거래일 거의 5, 6거래일 연속으로 옆으로 벨벨벨 기고 있는데, 어딘가 이제 방향이 나올 때가 되긴 됐어요. 이렇게 계속 행보할 수는 없습니다. 쿵 아래쪽으로 가거나 쿵 위로 올라가거나 뭔가 방향성이 결정이 되긴 할 겁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 때문에 지금 현재 0.4%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답답한 구간 안에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쿵 빠지거나 뭐 많이 올라가거나 둘 중 하나 나오겠죠. 아직까지는 혼조한 구간, 아직까지는 강력한 상승 추세가 잘 유지되고 있는 과정 중이고요. 기간 조정 진행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러셀 지수는 어젯밤에도 소외가 되면서 조금 불안하긴 한데,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뭐 나쁘진 않으니까, 그렇게 막 최악은 아니니까 그냥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습니다. 다만 그죠, 이거 계속해서 좀 잘 보고 있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평선들이 워낙 수렴이 잘 되어 있고 그만큼 에너지가 좀 잘 모여 있다는 이야기인데, 어딘가 터져 나오면 많이 터져 나올 수 있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당장 이거를 하방을 베팅할 만한 그런, 당장 이제 아래쪽으로 쏟아진다라는 뭐 그런 의미 있는 신호를 주는 건 아니라서 아직까지는 가만히 있습니다. 어젯밤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그저 채권 시장 조금 난리가 났었다고요. 가야 됐어야 될 타이밍에, 그 전날 25일날 가야 됐어야 될 타이밍에 누군가가 눈치 없게 금리 인상을 언급을 해버리면서 가야 될 타이밍을 놓쳤고, 그 틈을 타서 엔화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국채 시장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솔직히 국채는 이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그냥 혼조한 구간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조금 더 상승이 유리한 상황에서의 이렇게 하락이 유리한 상황을 일단 극복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위로 올라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어쨌든 근데 굉장히 혼란한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얘가 좀 내려온다라고 해도 일단 움직임이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좀 생각이 돼서, 일단 얘가 어떤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면서 강한 힘, 나 아래쪽으로 가겠어,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가겠어라는 어떤 그런 신호를 보인 건 맞는데, 일단 굳이 베팅을 하려고 하지는 않으려는 생각입니다. 일단 아직까지는요. 제 생각에는 그냥 러셀 지수 이런 거를 보면서 그런 거 베팅하는 게 조금 더 기대 수익률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얘는 일단 아래쪽으로 내려오겠다, 채권 금리는 일단 좀 오르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좀 보이는 것 같긴 한데, 굳이 제가 그 베팅에 참여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좀 하고 있습니다. 다 봤고요. 그 보시다시피 그죠, 이건 유로화인데요. 얘도 보시다시피 힘이 많이 모여 있다고요. 그죠? 이렇게 수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얘도 가고 싶은 생각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답답한 구간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아래쪽으로 방향성이 거의 정해져 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게 뭐죠?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대선 토론회하고 그리고 물가 지표가 있는데, 그런 지표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지표 발표 전에 뭐 채권이나 달러에 막 베팅하는 것도 조금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일단 가만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이런 내용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 어젯밤에 그 변동성 지수가 사실 좀 죽어버렸습니다. 변동성 지수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맛이 가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포기를 하는 게 저는 일단 맞다라고 보이긴 하는데, 근데 지금 시간 외에서 마이크론이 또 이제 급락을 하는 바람에 일단 당장 여기서 더 죽고 있지는 않습니다. 얘가 일단 당장 더 죽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조금 좀 고민을 해볼 예정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일단 그게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완전히 이 빅스가 올라간다라는 거 포기하기보다는, 저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매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한 번 매집을 했거든요. 찔끔 샀거든요. 지금 일단 계속 죽고 있는 상황이고 의미 있는 매수세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지난번에 찔끔 매집했던 거를 그마저도 비중을 조금 더 줄이는 게 일단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스 올라간다는 포지션 오늘 일단은 조금 상황 봐가면서 조금은 좀 비중 축소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물론 이제 매집이라는 게 좋긴 좋은데, 매집이라는 게 양봉이 이렇게 보이는 상황에서, 이렇게 어떤 매수세가 확인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매집을 이어나가는 거지, 매도세만 가득한 상황에서 매집을 이어나가면은 그건 좀 일단 물타기밖에 안 된, 그거는 별로 근거 없는 물타기에 불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물타기를 할 시점은 아닌 것 같아서, 빅스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고 물타기를 할 시점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약간 위험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이제 계속해서 좀 일단 상황 봐가면서 하긴 할 건데, 물타기가 아니고 지금은 오히려 가지고 있던 물량 비중 축소를 조금 해보는 게 더 맞는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일단 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빅스가 이렇게 죽어가면서요, 일단 상승을 해야 될 타이밍을 한번 놓치긴 했습니다. 이게 적당한 때가 있죠. 뭐 하루 이틀 정도 하락하는 건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어젯밤에도 빠졌다, 이건 아닐 수 있거든요. 어젯밤에 물론 장 초반에 살짝 들썩해서 좀 무슨 일이 일어나나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니까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거래일 4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양봉 하나 보여주고 3, 4거래일 죽어버리고, 이 양봉을 거의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더 이상 위로 올라가겠다라는 의지가 물론 의지가 완전 죽은 건 아닌데 매우 약해졌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이거는 좀 비중을 일단 축소하는 게 일단 한 발 빼놓는 게 맞지 않을까. 다만 이제 아쉬우니까, 마이크론이 그렇게 실적이 안 좋고, 그래서 현재 지금 꼬라지가 이러니까, 증시 꼬라지가 이러고 변동성 한번 터질 수 있긴 있을 것 같으니까, 완전 포기하긴 그러니까 조금은 들고 가겠다, 그 정도 생각을 일단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빅스 관련된 그런 상품들을 몇 가지를 보면은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 이거 말고
요건 미드텀이라고, 요건 뭐 요런 건 뭐 다른 거고, 어쨌든 뭐 지금 이런 상품들을 보면 이 모양이란 말이에요. 이거 여기까지 내려와 버리면 이걸 지지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이런 움직임이 언더슈팅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비중은 줄이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약간 비중은 줄여보겠다라는 생각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래 보나 저래 보나 이게 지금 이평선들이 지금 그 이평선들이 이렇게 잘 수평으로 가고 있다가 어젯밤 하락으로 인해서 약간 좀 머리가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야 될 타이밍을 좀 놓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단 좀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지 않겠나, 어쨌든 그런 이야기 좀 드려봤습니다. 빅스 지수의 모습하고 이 모습이 완전 다르죠, 그죠? 딱 봐도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까지 내려오는 건 좀 아니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일단 그런 점들을 좀 주의해야겠다 싶습니다. 엔비디아는 어젯밤에 이렇게 이 정도 움직임을 보였는데 5일선을 위에 살짝 올라오긴 했는데요. 근데 이제 주의를 해야 될 점이 오늘 일단 개파락 출발 예정이거든요. 재차 하락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는 시간 외에서 지금 급락을 해갖고 뭐 133 이 정도 대에서 거래가 되니까 마이크로는 거의 이렇게 N자로 하락하는 게 지금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이크로는 133 이 정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잠깐 좀 여기서 좀 차트를 좀 보자면은 마이크론 그죠? 지금 131, 7% 가까이 낙폭이 더 확대가 되고 있네요. 물론 이게 지금 실시간은 아닙니다. 15분 지연인데 아무튼 마이크론 같은 경우 이렇게 하락 N자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것들 좀 주의해야 된다 이겁니다. 좀 전에 엔비디아 그죠? 말씀드렸었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5일선 오늘 밤 붕괴시키면서 얘도 N자로 꺼질 가능성 살짝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좀 드려봤습니다. 좀 전에 그죠? 좀 전에 그 빅스 관련된 상품 그렇다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온갖 이평선들이나 가격들이 이렇게 쭉 수평하게 잘 지켜지고 있었는데 어젯밤 하락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얘가 아래쪽으로 머리를 숙이기 시작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상승해야 될 때를 놓친 그런 자산의 모습입니다. 상승해야 될 때를 놓쳤기 때문에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근데 일단 마이크론이 어쩌저쩌 해서 안 좋으니까 지금 현재 시간 외에선 좀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비중만 조금 줄이는 선으로 일단 대응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런저런 내용들 쭉 다 살펴봤습니다. 유럽 증시 좀 잠깐 보자면 혼조합니다. 그죠? 어젯밤 많이 올랐었는데 올랐다 빠졌습니다. 올랐다 빠졌다는 이야기는 위쪽에 저항을 재확인했다는 이야기고, 일단 그렇다면은 위쪽으로 올라가겠다는 움직임은 일단은 아니라는 거 일단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겠다는 시도는 어젯밤에 일단 끝낸 것 같고요.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지지력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지지력 테스트할 겁니다.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가면서 지지력 테스트하고 잘못되면 훅 빠질 수 있겠죠. 일단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혼조한 그런 구간.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 국채금리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상승했다고요. 이게 어젯밤에 유럽 증시가 뭐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이제 엔화 영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화가 올라가니까 달러가 덩달아 올랐고요. 금리가 덩달아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서 위험자산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고, 그래서 이제 뭐 유럽 증시나 뭐 이런 친구들도 좀 악영향을 받은 거고, 덩달아서 지금 상황에서 분위기가 안 좋으면 프랑스와 독일의 국채금리 스프레드가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국채금리 스프레드가 좀 올라간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국채금리 스프레드가 올라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 국채금리 스프레드가 올라서 유럽 증시가 빠진, 요렇게 보기는 어젯밤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엔화가 올랐기 때문에 이런저런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간접적으로 프랑스와 독일 국채금리가 올랐고 스프레드가 올랐고 하여튼 뭐 유럽 증시 빠진 거는 이런 스프레드하고 뭐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좀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뭐 국채금리 스프레드가 올랐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유럽 증시가 하락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죠? 살짝 구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 이야기는 좀 다 했고요. 오늘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그 아시아 증시는 AI도 안 좋고 달러 강세의 영향도 받고 이래저래 양사대기를 얻어맞을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가 일단은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도 이미 일본 증시는 어제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작했기 때문에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래봐야 급등에 대한 조정, 눌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얘도 좀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그런 강한 힘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이 약간 분수령이 아닐까 싶은 겁니다. 오늘 내일이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빠진다 해도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은 거고, 오늘 내일이 좀 분수령인데 이제 그 대선 후보 토론회하고 또 그리고 그죠? 그 미국 물가지표를 봐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조정으로 갈지 아니면 말지 그런 걸 이제 좀 봐야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약재들이 좀 오래간만에 겹치긴 했죠, 그죠? 달러 강세, 엔화 약세, 또 그리고 뭐 마이크론 실적, 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그 뭐 여러 가지 재료들로 인해 가지고 그래갖고 지금 일단 시장에 좀 조정의 가능성도 조금 뭐 생기긴 했습니다. RRP, 그죠? RRP가 뭐 약간 늘고 있다 이런 것도 일단 유동성의 악재니까 이런 악재들이 일단 등장은 했고, 그래서 일단 금융시장은 조금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 주식시장이 좀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 다만 분명한 거는 아직까지 조정이 나온다 이게 아니에요, 그죠? 조정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 그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내가 들고 있는 자산이 뭐 손해가 나고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충분히 위험 관리를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기대감만 갖고 계속해서 가만히 있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일단 다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어젯밤 뭐 그죠, 뭐 원자재들 좀 흐름이 좀 안 좋았겠죠. 왜냐하면 달러가 올랐기 때문에 원자재들 비리비리했습니다. 근데 뭐 구리 가격 이런 거 보시면 급락폭락도 아니고 그냥 찔끔찔끔 빠지고 있고, 하여튼 잘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구리 가격 잘 빠지고 있고, 국제유가는 2도 5저도 아니고 뭐 그런 모습입니다. 국제유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구간, 모르겠습니다.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 하여튼 계속해서 유가는 요즘 사람 답답하게 만드는데 일가견이 있네요, 그죠? 그리고 뭐 금값은 뭐 보시다시피 달러 강세 이런 걸로 인해서 떨어지고 있다. 금값이 한번 쿵 떨어질 것 같긴 한데, 떨어진다에다 베팅하는 것보다는, 그죠? 금값은 눌림시 매수. 한번 떨어지면 금을 매수하는, 언제 매수할까를 고민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고 좀 더 정석적일 것 같긴 합니다.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 오늘 보시면은 마이크론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부진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래도 보시다시피 강하단 말입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뭐 하이닉스 이런 친구들 아직까지 분위기가 완전 죽은 건 아니라서 시장은 오늘 당장 막 급락폭락 그렇게 보기는 조금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여전히 뭐 코스피가 뭐 강하고 뭐 코스닥이 좀 약한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오늘 약간 흐름이 좀 다르긴 하네요. 지금 보니까 오늘 이제 반도체가 어쨌든 마이크론 실적 때문에 좀 일단 대놓고 좀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 건 맞죠.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가 평상시보다 좀 약하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니까 코스닥 쪽으로 좀 돈이 쏠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코스닥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잠시 코스닥 쪽 시가총액 흐름들을 좀 잠깐 보면은 이런 모습이네요, 그죠? 코스닥 2차전지 친구들이 오르고 뭐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일단 오늘 그죠? 상대적으로 그러네요. 반도체가 좀 부진하니까 그나마 2차전지 친구들 쪽으로 돈이 조금 좀 몰리는 모습, 그나마 조금 긍정적이네요, 평상시보다는요. 이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겠고, 코스피에서는 그죠? 오늘은 전반적으로 또 코스피가 부진하네요, 그죠? 물론 코스피가 강해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좀 위쪽으로 올라올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오늘은 지금 현재는 일단은 코스피가 약하다. 코스피가 약하면서 코스피에 있는 2차전지 친구들이 오늘은 빠지고,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 보합이고, 삼성 SDI가 오늘 뭐 조금 많이 빠지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하여튼 어제와는 조금 반대의 흐름.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코스피가 강했다면 오늘은 반도체 때문에 코스피가 얻어맞고 코스닥이 조금 그나마 어깨를 펴는 날인데, 그래봐야 코스닥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고요. 그렇게 올라봐야 소용이 없고, 어쨌든 뭐 변동성 지수들은 계속해서 그냥 답답한 뭐 그런 구간 안에서 슬슬 죽어가고 있긴 합니다. 이 정도 그냥 간단하게 뭐 모양 체크하면 될 것 같고, 환율이 문제죠, 그죠? 원달러 환율이 1394원까지 한번 터치를 하고 살짝 빠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 외환당국에서 개입을 많이 하는 자리라 갖고, 그러니까 일본처럼 아예 중요한 자리를 확 넘어가면 눈치 안 봐도 되는데, 한국은 아직 이제 자꾸 그 외환당국이 개입하는 그런 구간까지 와서, 또 그리고 전고점이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움직임이 굉장히 좀 둔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움직임은 자연스럽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걸 막지는 못하는데 위쪽에 저항이 있으니까 상승이 둔화되는 거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이거 시간 문제입니다. 언제 1,400원 돌파한 차 갈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잘 봐야 되겠다. 달러는 계속해서 일단 들고 가면 되겠다 싶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도 좀 다 봤고요. 한 가지 좀 이야기를 좀 하자면, 한국 증시에서 이 게임주들이 한동안 좀 굉장히 좀 많이 좀 하락을 좀 했었더라고요. 게임주들이 다시 슬슬 살아나려는 뭐 그런 게 조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크래프톤 뭐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이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크래프톤이 지난번 24일날 폭락하고 나서 약간 회복하는 듯 했는데 오늘 이제 시장이 안 좋으니까 또 빠지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 가격대에서 잘만 회복을 한다면 상승 목표시 좀 굉장히 좀 많이 열릴 수 있긴 합니다. 게임주들이 하여튼 지난번에 워낙 오랫동안 조정을 전반적으로 다 워낙 많이 받아가지고 보시다시피 워낙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NC 뭐 이런 것도 그렇죠. 워낙 많이 빠졌기도 했는데, 아무튼 워낙 많이 빠지고 나서 지금 최근에 보시다시피 대부분 어느 정도 좀 하방 경직성을 살짝씩 만들긴 했습니다. NC 예외, NC소프트 얘 하나 예외. 나머지 친구들은 전반적으로 어떤 이런 하방 경직성을 좀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 업종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 지금 당장은 어떤 이런 무거운 저항들에 걸려 있는데, 지금 이 정도 레벨 때만 넘어서면은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훅 크게 오를 만한 가능성도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주들이 잘 오르고 싶으면은 세계 증시에 특별한 어떤 특별한 조정 요인 이런 거 없어야 되고, 그냥 세계 증시가 계속해서 비리비리하게 답답하게 이 정도 흐름 이어나간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이어나간다는 가정하에 게임주들이 그 와중에 이제 특별한 어떤 지금 당면한 그런 저항들을 넘어가기만 하면은 좀 많이 오를 수 있다. 이거긴 합니다. 게임주들이 워낙 많이 빠졌다가 꾸역꾸역 오랫동안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내가지고 지금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일제히 좀 눈에 띄긴 합니다. 지금은 이제 무거운 저항이 있으니까 못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저항을 넘어서면 좀 이제 많이 오를 수 있다.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많이 오른다.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게임주는 약간 테마성으로 좀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게임주들 죽을 땐 다 같이 죽고, 오를 땐 다 같이 오르고, 또 무슨 신작 게임 출시한다 그러면 막 급등하고, 이런 식으로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게 있어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게임주들이 잘 나갈 수 있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단순히 이제 워낙 많이 빠졌었는데 지난 1년이나 지난 6개월 1년간 하방 경직성을 워낙 잘 만들어놔서 한 번쯤 이제 투기적인 측면에서 좀 해먹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게임주들이 지금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이런 중요한 저항을 못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닌데, 만약에 넘어설지 안 넘어설지는 일단 저는 모르는 거고, 만약에 얘네들이 이런 저항을 넘어서기만 하면은 상당히 큰 시세를 기대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